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제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도 똑같이 뭐 포거를 하고 어떨 때는 뭐 이 지게가 있어요. 지게 이렇게 지게가 짐을 지는 지게가 있었는데 시골에는 뭐 이렇게 지게를 받치는 받침대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더라? 작대기라고 하는데 이 작대기로도 이렇게 다리를 막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영상이었던 100만원 습관 강의 20분 요약이라는 이 영상을 보시고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하루 10분 습관 3개 뭐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좀 뭔가 자신감, 뭐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다시 샘솟았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 그 이메일을 받고 저도 너무나 기쁘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나 뭐 친구, 지인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늦게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세상과 또는 뭐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받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던 길,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 두 명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A라는 심리학자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심리학자예요. 반면에 이 B라는 심리학자는 과거에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한 이런 우리의 관점, 이 관점을 바꿈으로써 그 사건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A는 과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 B는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 존재로 두었어요.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에 조금 마음이 더 끌리나요? 네, A는 그 트라우마를 강조한 프로이트고요. 그리고 B는 열등감을 주장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에 직면을 해요. 아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나보다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걷는 것도 잘하는 이 부모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자라면서는 뭐 형제 자매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죠. 네, 저도 열등감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이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 숙제, 인생이 내준 숙제를 회피를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과거를 가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쵸?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만이 결국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4년 전에 아들러 심리학에 좀 더 끌렸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들러 심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아들러 심리분석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쭉 이제 코칭을 해주고 있죠. 요 링크, 위에 링크를 보시면은 아들러 심리학 기반 성격 유형 검사를 무료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격 유형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이 감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도 부정적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만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동 대부분은 이런 내 성격 유형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줘서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러는 이 성격 유형을 생활 양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이 갖는 삶에 대한 신념, 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한 링크, 거기에서 무료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현재 나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이 내준 숙제를 풀어가면서 상처받으면서 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뿌리를, 그 근본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아들러도 솔직히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되게 작았고, 또 공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형과 늘 비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에서 이제 동생에게 이렇게 옮겨진 거죠. 하지만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극복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됐고, 의사가 됐고, 결국은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등감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느끼고, 그렇죠. 다 부자도 느끼고. 근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 2명의 소년이 있습니다. 둘은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죠. 근데 이 형제의 아버지는 좀 가난을 했고 좀 무서웠어요.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형제에게 막 쏟아부었습니다. 폭언을 하고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는데, 형은 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는 정말 절대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는 이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다. 나는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형은 이제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고, 스스로 해석한 대로, 다짐한 대로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이런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동생은 이 경험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형과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집 애들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게 뭐냐,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살아간 거죠. 그리고 동생도 이제 커서 나중에 결혼을 했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이 동생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욕하고 폭언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는 분명히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이 경험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동생과 형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잘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항상 궁지에 몰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환경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에요. 가정 환경과 이 주위의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늦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기억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부셨기 때문에 새벽같이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베고 그 풀을 소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한 새벽 6시쯤에 집에 왔는데 당연히 초등학생인 저는 이제 잠에 빠져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자식이
꿀잠을 자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몸이 힘들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제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도 똑같이 뭐 폭언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 지게가 있어요. 지게 이렇게 지게가 짐을 지는 지게가 있었는데 시골에는 뭐 이렇게 지게를 받치는 받침대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더라? 작대기. 작대기라고 하는데 이 작대기로도 이렇게 다리를 막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불행한 우울한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경험 때문에 저는 커가면서 계속 좀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믿게 되고, 또 누군가를 꼭 밟고 일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제 성격 유형이었고,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생각의 지배를,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제 시각으로, 제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심장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살았는데, 좀 더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한번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그렇게 폭언을 하고 뭐 화풀이를 했는지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조금씩 그 미웠던 아버지가 조금씩 용서가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세상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 때문에 난 뭘 해도 안 돼, 또는 뭐 모든 사람은 다 날 싫어해 처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 경험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좀 바꿈으로써 그 상황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 그 기억 속에 있던 다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본다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4년 전에 제가 정말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상처받고 낙담해 있을 때 우연히 읽은 책인데 바로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란 책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의 원저고요. 그리고 변지영 편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 용기를 얻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중에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삶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순순히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곗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꽃도 언젠가는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꽃도 언젠가는 활짝 필 거란 것도 저는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